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줄여서 통장이라고 해주세요. 무려 넉 달 만에 이인영 TV에서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좀 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30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발휘하시고 또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고 풋풋한 청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첫 라방 때 저의 도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인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알림이 황희도 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번 하시죠. 황희도.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라이브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황희도님은 이름표를 지난번에 다뤘던 걸 그대로 들고 나오셨는데 아주 정직하게 바른 자세로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약간 좀 삐딱하게 달았습니다. 엣지 있게. 엣지를 달아서 하세요. 엣지. 그리고 청년 두 분은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뵀는데요. 너무 느낌이 좋아요. 정민석, 김채원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이제 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가지고 라방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석님이 인사도 좀 하시고 자기소개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대학원에서 청작을 공부하고 있는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채원님도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를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채원입니다. 황희도 알림이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음 많은 20대 황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이거 달고 있기가 민망해서 네. 다른 분들도 또 뭐 없나요? 뭐 오늘도 오다 한 2개 주워왔어요. 아니 근데 저번에 저를 뵀을 때도 그때 오다가 좋으셨는데 어떤 길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오다가 죽었는데요. 그 오다가 길이 똑같아요. 우선 고맙습니다. 달면서 님 혹은 씨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씨. 채원 씨? 네. 그럼 저는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씨로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인영 씨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아까 네. 화면 띄워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면 네. 안경을 끼고 계세요. 네. 그 20대 이인영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 안경은 뭡니까? 그 잠자리 안경 같이. 네, 그 당시에는 항상 경찰들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제 얼굴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잠깐 이제 안경을 쓴 거죠. 뭐 변장용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경찰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황희두 씨를 헷갈리게 했으면 좀 미안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좀 직접 많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세 분의 말씀을 좀 많이 경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댓글로 참여하시는 네티즌들, 특히 젊은 네티즌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생방이다 보니까 댓글 몇 개 좀 읽고 가려고 하는데 최고네가라는 분이 뉴스 버리고 장관님 보러 왔어요. 되게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아주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따릉이 타고 다니신다는 걸 또 접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오늘도 따릉이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수소차 타고 왔습니다. 그 산소 같은 어떤 이런 광고들도 있었는데 저는 수소 같이 하려고 요즘 수소차 타고 다닙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질문해서 젊은이들은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무관심하다 이런 그 지적들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각자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여러 가지 초점 맞춘 것 중에 언론의 어떤 좀 부정적인 묘사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도 되게 크다고 봤고 또 요즘은 이런 온라인을 쭉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확산시키고 혐오가 이제는 상품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까지 된 상황에 이거를 당위성만으로 이 통일이나 그러니까 평화나 통일의 길로 가자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관님께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걸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당장 제 앞에 놓인 학점이나 뭐 아르바이트도 제 맘대로 안 되는데 통일이 너무 먼 이야기 같이 느껴져서 저도 관심 자체를 별로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직장 다니기 시작하거나 이제 자리가 생기거나 가정 꾸리기 시작하고 한 시점에서 사실 눈앞에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먼 일이죠. 추상적이기도 하고 와닿지 않고 그리고 이게 통일이 되려면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솔직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세라든지 그리고 사실 피부에 와닿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제가 대학생 때 2010년도에 큰 일이 두 개 있지 않았습니까? 천안함도 있었고 연평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군복무를 했거나 아니면 뭐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입대하거나 동생이나 오빠가 입대해가지고 거의 군 가족으로 엮여 있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때 적개심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 상태가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심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경험들 그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뭐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그 청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신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몇 가지 화면에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서로 컨닝하면 되나요? 컨닝 없이 또 각자의 소신을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스케치북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단답형입니다. 네. 남북 통일 언제쯤 될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도 다 답변 완성됐나요? 네. 네, 공개하는 걸로. 이게 뭐 정답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네. 여기서 45, 50인데요. 저만 45네요. 그냥 화면만 보면. 네, 저만 45살이고 나머지 분들은 50살이라는 뜻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저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 1950년 6.25 전쟁을 떠올리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이렇게 100년이 됐을 때 그때를 좀 기념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합쳐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 2050년을 했습니다. 저는 2050년에 제가 50살인데 그때쯤 되면 뭔가 돈이나 시간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 보면 50대 여행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제가 통일됐을 때 북한으로 여행을 다닐 시기를 적고 싶어서 2050년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2045년이 그 광복 그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일제로부터 우리가 광복된 지 해방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곧바로 그때가 분단이 시작됐었으니까 100년은 분단의 세월을 100년은 넘기지 말자. 뭐 이런 생각으로 2045년이 우리 민족에게 희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으로 언제쯤 될까보다는 언제쯤 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예, 저도 우연히 지금 2050년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고 했을 때 뭐 교육이라든지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한 세대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2050년으로 써봤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통일이 되면 나에게 좋은 점은, 그리고 혹시 없으면 없다고, 그리고 없다면 그 이유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단기적으로나 뭐 일상생활에 갑자기 뭔가를 낫게 하는지는 사실 생각이 잘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당장 이루어질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진보적인 주장을 할 때 너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는 말 쉽게 듣습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은 아예 통일 전에 분단 체제 겪지 않은 세대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분단 체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세대의 등장이 굉장히 새로운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 중에 하나로 자기검열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굉장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뭐 저도 공부를 한 입장에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을 한번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7년 촛불 시민혁명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통일되는 거를 경험하면 제가 살아서 위대한 역사의 경험을 3번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100년, 200년 뭐 이렇게 걸려서 한 거를 살아서 그런 거를 3번이나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적었는데 통일이 되면 땅이 넓어지니까 집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한은 저희 나라랑 우리나라랑 경제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니까 일자리 같은 것도 다른 분야로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이라고 적었어요. 네, 저는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이라고 적었는데 뭐 이미 K 방역 뭐 그리고 또 BTS 뭐 봉준호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제 통일까지 돼서 그렇게 됐을 때 미래를 상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막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또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장관님이 몇 개 한번 이렇게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구경거리가 많아진다, 금강산 가서 김밥 먹을 수 있다, 기차 타고 세계 여행할 수 있다. 저 기차 타고 세계 여행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하는 것 못지않게 대륙을, 대지를 거쳐서 세계 여행하는 것이 주는 굉장히 멋진 그런 상상력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정말 저도 저런 얘기 하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조카 편하게 군대 생활할 거다. 평양에서 냉면 먹고 대동강 맥주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정말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꿈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지금처럼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통일은 땡땡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는 답변을 장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티즌들께서 주셨던 그 댓글 내용들 그걸 쭉 제가 읽다 보니까 통일은 신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통일은 기회라고 적었는데요.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하면.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뭐 이순신 대교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수교 중에서 국내 최장의 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좀 길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 이렇게 좀 이 다리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저는 통일은 우리의 숙제라고 적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풀어가야 할 어떤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숙제라고 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지금 남겨주시고 계신데 뭐 통일은 밥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알밤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통일은 인형이다라는 분도 혹시 그 사이에 직접 따신 거 아니죠? 뭐 이해로도 통일은 뭐 진짜 신나는 일이다. 신나는 일에 진짜까지 붙이셨어요. 네. 통일은 평화이다라는 분도 계셨고 이외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에 대해서 평화는 땡땡이다.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이제 채호님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평화는 필수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북한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평화 자체는 꼭 지켜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도 평화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는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리로 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다리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친숙하게 한강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게 뭐 통일은 좀 긴 안목으로 봐야 하겠지만 평화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다리 이름으로 또 짧은 다리 이름으로 이건 장기적인 게 아니라 늘상 해 나가야 되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마포대교라고 지어봤습니다. 뭐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희두 씨는요? 저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고 적었는데 그 평화라는 게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평화로운 일상이라든지 뭐 자기 전에 뭐 평화를 또 추구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모두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자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밥이라고 표현했어요. 밥이다. 네. 평화는 경제거든요, 사실. 지금은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경제가 우리의 밥이죠. 그냥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년에 2%쯤 되거든요. 근데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경제를 연합할 수 있다면 한 0.5%에서 1%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성장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 중성장의 나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면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는 따라잡거나 제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평화가 이제는 경제와 아주 직결돼 있고 그렇게 경제가 더 발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 밥 이런 부분들을 더 좋게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거에 줄임말로 요즘에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밥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다 일이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평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한 13만 개, 14만 개 좀 더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남겨주셨는데 뭐 간단히만 좀 이렇게 언급하고 가면은 모두의 꿈이다, 뭐 일상이다,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다, 남북통일이다, 심장이다, 맛있는 잠이다, 그리고 평화와 밥과 경제다,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글씨가 되게 예쁘다고 드르럼님이 인형 폰트 만들어 달라고. 글씨가 글씨체 중에서 제일 좋은 글씨체는 이인영 폰트입니다. 좋습니다. 또 지금 계속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와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합방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라이브를 통해서 전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차 여행이 하고 싶다고 적었는데요. 이게 다른 많은 분들이 써주신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행 영상을 그때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는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통일이 된다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뭐 부산이나 목포에서부터 타서 뭐 서유럽까지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겠네요.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 기차 타고 가는 채원 씨 옆에서 한반도 종주 걸어갈게요. 제가 2008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너무너무 부러웠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독일서부터 걸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프랑스 어디서부터 걸어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막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그랬어요. 너무 부러워서. 근데 우리가 평화가 와서 남북이 교류 왕래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태가 되면 제가 북경까지 걸어가가지고 난 저기서부터 서울서부터 여기 베이징 걸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어가서 나는 서울서부터 걸어왔다. 그리고 통일된 혹은 이렇게 남북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런 한반도를 걸어서 여기 러시아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와. 유럽을 향해서 가면 제가 굉장히 그때쯤 뭐 나이는 좀 들더라도 제 생각은 아주 굉장히 파릇파릇하게 젊어져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요. 제가 거기서부터는 채원 씨하고 기차 타고 같이 가봤습니다. 예, 저는 뭐 여론조사라고 썼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게 북한은 아니고 선거 여론 이쪽입니다. 근데 사실 자료가 전혀 없죠. 이쪽은 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능하면은 평양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인터뷰 조사도 해보고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좀 북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나 경제, 사회에 대한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로 만들면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또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대학원생이라서 좀 재미없는 얘기 써봤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예. 제 임기 중에 혹시 저런 길이 열리면 네. 제가 예. 민석 씨를 네. 평양에 가서 1년 동안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못하고 그럼 여론조사만 하는 거예요? 관광도 못 가고. 아니 저기 보면은 뭐 대동강 맥주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놀면 되죠, 뭐. 네. 지금 시민들 의견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최고내가님은 북한 남자랑 데이트하기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매직파이님은 북한 맛집, 코람비님은 백두산 등반, 심지님은 철원에서 또래 청년들과 맥주 한잔, 그리고 민성님은 여론조사. 네. 우리나라에서 백두대간 종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휴전선에 막혀서 백두대간 종주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지리산에서부터 걸어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서 백두산까지 개마고원을 거쳐서 백두산까지 걸어가야 사실 백두대간 종주는 완료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산악인들의 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의 로망이기도 할 텐데요. 제 로망이기도 합니다. 꼭 이뤄질 거라 기대하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역시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가장 긴 답변을 주신 민성님부터. 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지금 이를테면은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벽을 허물어 나가다가
또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다른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은 없던 일이 돼버리고 그럼 다시 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또 처음부터 해야 하고 뭐 그러한 과정 때문에 한 10년, 20년은 이게 진행이 거의 엎어지고 다시 하고 과정이 아니었을까 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보수 정당이 기민련하고 진보 정당이 사민당이 집권을 번갈아 했지만은 동방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유를 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방향성이 좀 달랐던 거지.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없애려면 뭔가 정치적인 합의나 제도적인 보장이나 또 여론의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정권 따라서 대북 정책이 획획 바뀌니까 그렇게 되니까 북한에서도 한국을 믿을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혐오의 산업화라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모로 일상의 어떤 행복이나 평화나 뭐 아니면 또 통일이나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돈까지 벌 수 있는 그러니까 혐오가 지금 돈까지 버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휩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목소리 내는 편입니다. 저는 무관심한 거랑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일단 크게 없으니까 뭔가 커뮤니티나 SNS에서 떠도는 이야기들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관심한 게 저처럼 뭔가 좀 특히 20대의 경우에 크게 관심이 안 가니까 뭔가 통일을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저는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분단 이런 게 사실은 마지막으로 무너져야 완전히 그 통일이나 평화도 될 수 있고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리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을 그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그러면서 공존하는 이런 지혜를 만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로도 시민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형준님은 무관심 같은 생각이시고 이은혜님은 생각의 차이, 제임스 이님은 언론 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 할 때 또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방문한다면 꼭 경험해보라고 강추하고 싶은 것. 여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컷 사진 찍기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뭔가 관광 명소 같은데 어딜 가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찍는 기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구경도 좀 하고 놀고 이 네컷 사진을 찍고 다시 그 사진을 가지고 간다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컷 사진 찍기라고 적었어요. 저는 남산 투어를 했는데 남산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한복판이 쫙 다 보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울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뭔가 생각 정리도 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라산이요. 백두산도 있지만 한라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라산을 가려면 제주도를 가봐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한라산에 올라가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백두산을 향했는데요. 백두산에 사람들이 또 한라산에도 다녀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라산과 백두산을 서로 교차 관광하는 거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저는 계속 진지한 얘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래서 대학원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저 투표 참관인이었었는데요. 그 정치학과라서 그런지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은 게 그 자유선거라고 하는 게 뭐 타락할 수 있다 좀 많이 선동되는 사람들이 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된 자유선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투표 참관을 겪게 되면은 그 한국의 정치가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하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또 체제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이 정말 확고하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또 북에도 변화가 있고 좀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마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해주고 싶은 경험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년간 이 투표창관 서로 이렇게 도와다니고 제안하고 뭐 예. 또 많은 시민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니님은 클럽 가기, 갈대바님은 PC방, 저도 되게 좋아해요. 매직파이님은 게스트하우스, 홍주연님은 전국 여행을 함께해요. 전국 여행 이렇게 걸어서 장관님하고 전국 투어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이외로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북한의 청년 문화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좀 가볍게 해봤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놀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사실 놀이 문화가 술 마시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술 마시는 게 많고 뭐 물론 실내 스포츠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등산도 많이 하고 젊은 분들도 근데 평양의 뭐 자료 화면이나 사진 보면은 다 그래 깨끗하고 잘 정비돼 있어가지고 여기 노는 데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분명히 뭐 술을 마시건 뭐 밥을 먹거나 할 텐데 어디서 노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서 여론조사를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네, 간단하게 그냥 적어봤는데 유행하는 아이돌 그 예전에 영화 볼 때 막 GD 노래 나오고 할 때 요즘 BTS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아이돌이 유행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연애요. 오, 얼마 전에 북한 소설 벗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 그건 좀 어른들 이야기였고요.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예. 저는 북한 사람들의 힙합하고 술자리 문화가 궁금한데 전에 탈북민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랩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힙합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또 대학교에서는 선후배 동기들 간에 모이면 술 게임을 많이 하는데 혹시 북한에도 그런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답변 간단히만 또 다른 분들 의견 말씀드리면 유니님은 연애 어떻게 하는지 통금 시간 없는지 궁금하시다. 김영진님은 사랑이 불시착에 나온 조개불고기 먹고 싶다. 더블루님은 청년들 유행, 패션 문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스케치북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청년들에게 통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코이라는 물고기. 코이 물고기. 네. 어항에서 자라면 이 물고기가 한 5cm에서 8cm밖에 못 자란대요. 그런데 이제 이 물고기를 큰 연못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15cm에서 한 25cm까지 이렇게 자란대요. 근데 이거를 강물에다 풀어놓으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반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섬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가 오고 통일이 돼서 그 분단의 장벽을 우리가 뜯어내고 더 넓게 그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어항에 있던 코이 물고기가 그 큰 강물에 있는 코이 물고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어항 속에서 있다가 큰 강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넓은 그 삶의 무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면 거기서 터지는 에너지, 상상력의 크기 이런 건 세계 제일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무정형의 자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 통일을 그 주관하는 부서로서 통일부가 사실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통일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통일부의 존재감이 조금은 사람들한테 좀 약하지도 않는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또 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이게 그 변화를 해 나가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한 20년 정도 된 버전을 가지고선 지금 지내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시 20년을 어떻게 갈 거냐, 새로운 버전이 뭐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야 하는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처럼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우리 통일부에 있는 20대, 30대 초반에 이런 그 새로운 세대의 그 통일부 식구들이 만드는 게 좋은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자명해요. 통일부의 새로운 버전을 통일부에 있는 2030들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저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2030 통일부 식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통일을 너무 진지하게만 접근하지 말고 재미나 놀이 이런 거하고 좀 결부시켜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 삶에 어떤 유익함, 변화를 줄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우리 채원 씨의 뭐라 그럴까, 궁금함이라든가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겠는데, 공감할 거라고 보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 판단, 내 스스로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화나 통일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당위적으로 누가 시켜서 요구해서 강요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소통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평등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 통일부는 이노베이션 중입니다. 더 젊어지도록. 예.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좀 남겨주셔서 좀 그거 읽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직파이님은 장관님 유튜브 은근히 재밌다. 인영의 시간님은 장관님 정책 행보는 시간 지나면 보여요. 앞서 가신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이주원님은 충북의 자랑 이인영. 인영의 시간님 또 며칠 전 충주고 강의하심 통일교육주간. 충주고 강의도 다녀오셨어요? 네. 우리 제 모교인데요. 후배들하고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네. 채원 씨는 저한테 궁금한 거 정말 없어요? 물어볼 거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장관님이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럼 장관님이 저희 2030 세대들한테 바라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아까 채원 씨가 기차여행 꿈 꿨잖아요. 네. 저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꿈들이 한 명이 꾸면 진짜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 젊은이들 모두가 기차 타고 개성을 지나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지나서 만주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이런 꿈을 꾸고, 또 누구는 회령 훈춘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꿈을 꾸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런 그 기차 여행길은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평양역에서 탄 북의 젊은이들하고 친구가 되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도 서먹서먹하다가도 마음이 열리면 그 기차 안에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기후 풍토, 서로 다른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고, 이런 모습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돌아올 때쯤에 인류의 이상 이런 것들을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 결의의 멋진 꿈, 더 아름답고 따뜻한 꿈, 이런 것들을 같이 품고 돌아오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하면, 저는 그게 평화고 그게 또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또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해주신 사이에 또 시민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레벨업님은 저도 30대 남자인데 장관님 진정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인형의 시간님은 진정성 절박함은 장관님 따라올 정치인 없어요. 와,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참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또 벌써 8시 50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오늘 소감 간단히 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민성님 오늘 예,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살면서 유튜브라는 거를 출연을 할 일은 결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로서도 좀 새로운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또 이렇게 장관님을 스스럼없이 만나서 또 통일에 대한 뭐 구체적이고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은 평양에 가서 여론조사하는 일을 연구과제로 한번 주시면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탁하러 오러갔네요. 저도 유튜브 라방이 처음이라 되게 떨렸는데 시작하실 때 이제 편하게 말하라고 해주셔서 저도 솔직한 답변들을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또 두 번째 라방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오늘 또 다른 청년분들과 또 되게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되게 아이디어도 많이 생겨난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장관님 5만 10만 가서 실버 버튼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또 평화와 통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방 그 댓글로 또 시청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희두 씨, 채원 씨, 민석 씨 기꺼이 시간 내서 저하고 함께 소통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려요. 그 통일은 큰 거에서도 올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이런 작은 소통 이런 것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현장 또 일상이 날마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기적의 공간으로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공간들로 바뀔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밤새워라도 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